올해 4월부로 태아보험에 정말 많은 부분들이 변경됐습니다. 태아보험 상품들이 일부 개정되면서 보험료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저희 보안남팀에서는 매달 매 이슈마다 새롭게 플랜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아보험 30세 만기 추천 플랜과 현 시점 태아보험 필수 특약들 중요도까지 필수, 권장, 선택으로 구분해서 전부 정리해봤습니다. 보는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 한 번 가입하면 20년 동안 납부하시면서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만큼 꼼꼼한 특약 구성과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험료는 출생 전 68,530원, 출생 후 41,400원으로 많은 산모님들이 원하시는 출생 전 6만원대, 출생 후 4만원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럼 가격과 보장을 전부 잡은 태아보험 플랜 특약평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기본 계약인 상해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상해로 인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를 보호해주는 상해 후유장애라고 말하는데요. 상해로 장해 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 곱하기 후유장애 지급률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이후 후유장애가 15%가 남았다면 1억 원의 15%인 1,5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보장 범위도 넓고 부위별 보장 및 반복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1억 원만 구성하셔도 충분하고 기본 계약이기 때문에 꼭 구성해야 되는 필수 담보입니다. 2번은 골절진단비 담보와 골절진단비 치아파절 제외 담보입니다. 거의 신체 모든 부위 골절에 대해 보장을 하는 담보입니다. 아이들 뛰어놀다가 넘어지고 부딪혀서 골절이 되거나 사탕이나 과자, 갑각류 등 딱딱한 음식을 먹다가 이가 부러지는 경우에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출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쇄골 골절되는 경우까지 정말 많은 상황에서 보장되다 보니 청구하시게 되는 일도 많기 때문에 50만 원 최대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필수 담보에 포함됩니다. 3번 상해 입원 일당 담보입니다. 상해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5만 원씩 180일 한도로 가입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우리 어린아이들 상해 사고 관련해서는 다양한 미디어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인연을 이어가고 계신 산모님들과 아이들의 입원 청구도 정말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비롯해서 낙상사고, 골절, 화상 등 다양한 경우에 입원할 수 있기 때문에 5만 원 최대 보장으로 구성해드렸고요. 마찬가지로 필수 담보에 포함됩니다. 4번 상해 수술 담보 1호종 수술비 담보입니다. 상해 수술 담보는 상해로 수술받은 경우 한 사고당 지급하는 특약이고 상해 1호종 수술비 담보는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5종으로 나눠서 수술비를 차등 지급해주는 특약인데요. 두 특약은 서로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담보로도 웬만한 상해 수술은 전부 보장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낮은 골절 수술비나 화상 수술비 같은 특약들은 중복 구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아들이거나 활발한 아이일 때 사고들이 우려된다 하시는 사모님들께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5번 질병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장애 지급률 3% 이상의 장애 상태가 됐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후천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뇌성마비나 다운증후군, 사지결손 등의 장애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눈, 청력, 신경계, 정신행동장애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보장 가능할 만큼 보장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생아 때는 아주 작은 질병에도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크게 올 수 있기 때문에 필수 특약에 포함되는 담보입니다. 6번은 암 관련된 보장들인데요. 애기가 무슨 암이야, 암진단비 중복 구성은 과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이런 중대질환에 대한 리스크 대비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 신생아 때 걸릴 수 있는 가장 경제적, 신체적 리스크가 큰 질환을 꼽는다면 백혈병과 같은 소아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태아보험 암진단비 1억,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5천만 원, 재진단암은 2천만 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있는데요. 국가암 등록 통계 기준 우리나라 0세부터 14세까지 암 발병 순위가 백혈병, 림프종, 뇌 및 중추신경계이기 때문에 소아암을 포함해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일반암 1억 원을 추가로 다발성 소아암 5천만 원을 추가 구성해서 발병 위험이 높은 소아암 진단 시 1억 5천만 원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구성한 겁니다. 추가로 소아암 중 30% 비중을 차지하는 백혈병, 그 중에서도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의 경우 평균 2년 반에서 3년 정도의 치료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년마다 재발이나 지속 등을 보장해주는 재진단암까지 추가로 구성했습니다. 유사암 진단비도 함께 구성을 했는데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총 4가지에 대해 보장이 되는데 국가암 등록센터 통계 자료를 보시면 15세부터 64세까지 발병률이 가장 높은 갑상선암이 유사암으로 분류되어 일반암에서는 보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함께 구성을 했습니다. 암보장 관련 특약들은 보장 범위도 넓고 가격 대비 높은 보장 금액으로 중대질환을 대비할 수 있는 특약들이기 때문에 필수 특약에 포함됩니다. 뇌졸중 및 뇌혈관 질환 담보입니다. 뇌혈관 질환에 뇌졸중이 포함되어 있지만 꼭 뇌졸중 담보까지 같이 구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출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 뇌출혈 때문입니다. 출산 손상으로 인해 두개 내 열상 및 출혈이나 두개 내 비외상성 출혈 등 신생아 뇌출혈은 두 담보 모두 가입 금액의 20%만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함께 2천만 원씩 구성하셔야 각각 400만 원씩 총 800만 원으로 중복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8번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인데요. 신부전, 부정맥 등 더 넓은 범위를 보장해주는 심혈관 질환 담보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신부전이나 부정맥 관련 가족력이 있는 게 아니라면 태아보험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에서 보장하는 범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생아 일가성 심근허혈도 가입 금액의 20%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구성하시는 게 좋은 필수 특약에 포함됩니다. 9번은 뇌성마비 진단담보입니다. 뇌성마비 발생했을 때 치료 비용도 높고 치료 기간도 길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질병이어서 꼭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대부분 놓치시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약관을 보시면 태아의 이상 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뇌성마비라는 질병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 산전기와 태어나는 도중인 주산기에 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인 산후기에 뇌손상을 입어 뇌성마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전체 뇌성마비의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죠. 리스크 대비가 필요한 질병인 건 맞지만 약관과 뇌성마비의 주요 발생 시기를 봤을 때 보험금 지급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적당한 보험료와 보장 금액을 구성했습니다. 10번은 질병 입원 일당 담보입니다.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입원할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 제가 케어해드리고 있는 산모님 아이들의 청구 도움을 드리다 보면 갑작스런 고열, 구토 등 다양한 사유로 입원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질병 입원 일당은 최대한 빈틈없이 구성해봤습니다. 구성 내용을 보시면 기본 질병 입원 일당 1에서 30일까지는 1만원, 1에서 180일까지는 5만원으로 총 6만원을 최대 구성했고 여기에 종합병원 1인실 담보 4만원과 상급종합병원 1인실 20만원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시 1일 최대 10만 보장이 가능하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할 경우에는 1일 최대 30만원씩 보장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입원비는 실비에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실비보험에서는 일반 병실은 보장하지만 상급 병실은 일반 병실과의 차액 50%만 보장하고 하루 최대 한도도 1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서울 주요 병원 상급 병실 비용이 대부분 수십만 원을 하는데 비해 부족한 금액인데요. 만약 우리 아이가 일주일 이상 입원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자기 부담금 몇백만 원을 부담해야 될 수 있습니다. 소아병동의 경우 상급 병실을 이용하는 비중이 꽤 되기 때문에 추가 구성을 통해 이런 부담들을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 일당까지 구성을 했는데요. 중환자실의 경우 민큐, 니큐 이런 신생아 중환자실 이용 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함께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11번 질병수술비 담보입니다. 질병수술비 선천 포함 혀유착증 제외 40만원, 병증 질병제외 담보 10만원, 총 50만원을 구성했는데요.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인 질병에 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위계, 대설증, 구순혈, 구개열 같은 선천 이상 수술을 포함한 다양한 수술 시에 최대 50만원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질병수술비 담보는 몇 가지 면책사항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수술을 보장하기 때문에 우선순위 상위권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질병 1류종 수술비 담보도 구성되어 있는데요. 비교적 경미한 1종부터 중대한 5종까지 구분을 하고 추가로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까지 보장을 해서 6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종은 20만원부터 5종은 1천만원까지 수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큰 질병에 의한 수술 시에도 보장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큰 수술 시에도 50만원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질병 수술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겁니다. 6종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는 선천질환 전용 수술비로 질병 수술비에서 제외되던 혀유착증 수술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혀유착증 외에도 각종 선천질환 수술비를 포함하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를 16종 수술비로 보완해서 보장 공백을 없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2번 22주 6일까지만 가입 가능한 태아 특약 어린이 개용 심장 수술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입니다. 9세 이하 다빈도 수술 4위가 심장 수술인 만큼 심장 관련된 담보들은 빈틈없이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실제 우리 아이들 심장에 잡음이 들리거나 하는 경우 많이 볼 수 있고 제 조카에게도 잡음이 들렸었습니다. 이런 경우 초음파 검사 시 심방, 심실 중격 결손 등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개용 심장 수술 담보는 개용 수술만 보장을 하고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는 심방 중격 결손 폐쇄술 같이 개용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꼭 함께 구성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13번 특정 선천 이상 수술 담보 200만원 구성했는데요. 구순혈, 구개열, 심방, 심실, 중격 결손 등 다발성 선천 이상들을 제외한 모든 선천 이상 수술을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부분들은 앞서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 담보로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구성해드렸기 때문에 선천 이상 수술은 빈틈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태아 특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22주 6일까지만 구성할 수 있고 태아보험이기 때문에 이런 태아 특약, 선천 관련된 특약들은 꼭 구성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14번 팔대장애 진단 담보입니다. 장애가 먼 얘기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팔대장애 진단비가 필요 없고 보험료를 줄이는 게 낫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험은 혹시 모를 리스크를 위한 대비입니다. 그래서 선천적, 후천적 장애 모두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심한 장애 진단 시에는 중복 보장되어 각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요즘 발달 지원으로 언어 치료를 받는 아이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말하기 언어 등의 발달 장애나 자폐의 경우 질병 코드 F로
치료, 언어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실비 보장이 불가합니다. 아이의 장애가 결정됐다고 해서 언어 치료 같은 치료를 중단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특약의 보장이 지속되는 아이의 치료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뇌병변, 뇌성마비 등 후천성 뇌질환, 뇌 관련 질병은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보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특약입니다. 15번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담보입니다. 일배책 담보는 우리 예비 부모님들의 가입 여부에 따라 구성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예비 부모님들 중 한 분도 가입을 안 하셨다고 하면 함께 구성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인을 포함한 가족이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피해를 입혔을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 학원, 학교를 다니고 뛰어놀고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예비 부모님들의 가입 여부를 잘 확인해 보시고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태아 특약 몇 가지 더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태아 특약은 태아 납입 1년 만기입니다. 태아 기간 동안에만 보험료를 납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빠짐없이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 선천장애 출생담보입니다. 출생 후 1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고 다양한 선천장애들을 보장하는 특약인데요. 마찬가지로 정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고 1종 20만원, 2종 100만원, 3종 1000만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수술이나 다른 치료가 없어도 진단 하나만으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험금 청구가 다수 있었던 담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담보인데요. 다양한 신생아 질병으로 인해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에 10,000원씩 최대 120일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출산 직후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신생아 폐렴, 대대요가증, 고관절 탈구, 황달 등이 있기 때문에 함께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저체중아 입원 일당 담보입니다. 아이가 2.5kg 이하 미숙아로 태어나서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하루 5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체중아의 경우 인큐, 니큐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서 구성해드린 중환자실 담보에서도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제외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납입 기간이 짧은 특약이기 때문에 보장을 더 든든하게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함께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선천 변형 두상 진단 담보입니다. 해당 담보에서는 장두증, 두개골 유합, 그리고 선천장애 출생 담보에서 보장되지 않는 쏠림 머리증까지 50만원을 보장을 해주는데요. 타두증의 경우 헬멧 치료를 받게 되면 실비에서도 일정 금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있다면 굳이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외에도 우대 장기 이식 수술, 각막 이식 수술 담보, 인공와우 이식 수술 담보, 희귀 난치성 질환 수술 담보 등 보험료가 고작 적게는 몇십 원, 많게는 몇백 원 정도 하는 특약들을 혹시나를 위해 함께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약들도 정말 많고 고려할 상황이 정말 많은 태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산모님들과 아이들에게 딱 맞는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설계 안에 산모님과 아이들이 맞추는 게 아니라 산모님과 아이들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부활남팀 태아 전문가들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한 분 한 분 맞춤형 플랜으로 꼼꼼하게 설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들의 사후 케어, 보험금 청구 같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관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가장 좋은 보장, 가장 좋은 금액, 365일 24시간 카톡 한 번이면 언제든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보는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